안녕하세요. 서비스 기획자 데이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딱 한 달 동안 나만의 웹 서비스 만들어 보기라는 주제로 개발자하고 저 기획자 둘이서 웹사이트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그 경험담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계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2016년 12월 달에 회사를 잠시 쉬게 됐어요. 한 달 정도 쉬게 됐는데 이때 이제 심심해가지고 주변에 개발자분들 만나러 놀러 갔어요. 선릉에 있는 스타벅스를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저 한 달 동안 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만렙 개발자, 뭐 제가 아는 개발자 중에 제일 실력이 좋은 개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도 이제 그만둔다고 같이 뭐 하나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이면은 뭐 같이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에서는 그래 우리 같이 한번 뭐 하나 만들어 보자 얘기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제가 기획자다 보니까 뭐 어떤 걸 만들지 제가 먼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새해 계획들 많이 세우니까 그 새해 계획을 세우는 그런 버킷리스트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버킷리스트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고, 요거를 이제 바이럴이 되면 좋으니까 페이스북에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니까, 연말 연초니까 트래픽이 좀 많이 모일 것 같고, 구글 애드센스 붙이면은 수익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내용은 버킷리스트 콘텐츠를 많이 모아놓고, 나만의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뭐 공유하는 그런 기능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여기 이제 이 개발자 형님께서 팀원들한테 퇴사한다고 얘기 중이라서 아직 뭐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이디어는 괜찮다고 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하면은 아이디어는 버킷리스트를 공유하는 서비스이고 연말 연초에 페이스북 바이럴 하면은 그 트래픽이 좀 있겠다.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도 조금 얻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는 정리가 됐는데 실제로 한 달 안에 개발이 가능한지 좀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봤어요. 뭐 지금 프로토타입 툴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저는 액슈어라는 프로토타입 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1일차예요. 1일차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버킷리스트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UI를 좀 간단히 그려봤어요. 제목을 가칭으로 2017 버킷리스트라고 정하고 첫 번째 탭에는 버킷리스트 랭킹을 보여주는 형태로 구성을 했어요. 당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을 하던 시기여가지고 촛불 집회 참석을 이제 메뉴에다 제가 넣어놨네요. 그래서 쭉 스크롤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버킷리스트들 이거를 많이 좋아요한 순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 목표와 관련된 컨텐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네이버 블로그 연동해서 네이버 블로그에 좀 유용한 다이어트 관련된 글, 인스타그램에 좀 자극적인 아니면 다이어트와 관련 있는 사진들, 그리고 유튜브에 다이어트에 관련된 동영상들을 쭉쭉쭉 링크시켜서 보여주는 형태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뭐 댓글도 남길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찜하기 기능을 둬서 찜하기 누르면은 개인 그 참여한 사람의 그 버킷리스트로도 추가가 되고 이 조회수가 카운트가 돼가지고 버킷리스트를 찜한 친구들 목록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느 연령에 어느 성별이 좋아하는지 이런 통계 데이터도 보여주게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버킷리스트를 나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랭킹만 있으면 재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의욕 폭발이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그냥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 좀 좋은 컨텐츠를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피키캐스트나 뭐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뭐 유튜브 등등등 웹사이트에 올라온 버킷리스트를 세울 때 아니면 목표를 계획할 때
좀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여기다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버킷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페이스북 계정을 연동을 해서 이제 로그인이 되었다. 그래서 로그인을 시키면은 이제 자기가 좋아요한 목표들이 여기에 쭉쭉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저기 제가 이제 정리했던 요 랭킹이 없는 목표는 추가 버튼을 클릭해 가지고 새롭게 목표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뭘로 할까요? 로또 당첨 내기 뭐 이런 식으로 등록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를 누르면은 그 개인의 타임라인에 뭐 나의 목표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서 이제 업로드가 되는 거고, 자세히 보기 누르면은 그 사람의 이제 목표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보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랭킹도 그냥 좋아요 순으로 나열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필터 기능을 만들었어요. 필터를 클릭해서 뭐 30대 초반에 뭐 가족, 문화생활 관련된 뭐 목표를 보고 싶다. 적용 누르면은 이렇게 필터돼서 리스팅이 되는 형태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간단히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내드렸더니 개발자 형이 뭐 한 달 동안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어드민까지 고려를 했을 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는 이 정도 범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다음으로 이제 어떤 서비스를 만들지 결정을 했는데, 이제 서비스명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새해 목표를 계획하는 사람들 타겟으로 버킷리스트를 탐색하고 공유하는 게 저희 서비스의 목표예요. 그래서 제목을 뭘로 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2016년도 말에서 2017년도 초 딱 요 한 시즌만 계획하고 만든 서비스예요. 그 뒤로는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름은 그냥 심플하게 2017년도의 버킷리스트에서 2017 버킷리스트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일단 개발 환경이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PC 웹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모바일 웹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앱으로 만들 거냐,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페이스북으로 바이럴이 많이 돼야 되고 또 여기저기 공유가 많이 되는 게 좋고, 또 개발 시간이 길지 않다 보니까 그냥 한번 제작해서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바일 웹으로 만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모바일 웹으로 만들면은 뭐 PC에서도 띄울 수도 있고 굳이 안드로이드나 iOS 앱을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했고, 도메인은 2017things.com이라고 정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냥 딱 한 시즌만 보고 만드는 서비스였어요. 다음 이제 3일차인데, 사실은 저희가 뭐 아까 전에 그 첫 번째 서비스 프로토타입에서 그 어떤 서비스를 만들지에 대한 구상을 간단하게 적었지만, 개발 공수로 이제 보자면은 제일 먼저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되온 다음에 그 안에 정보를 채워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드민 사이트를 먼저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3일차 때 어드민을 기획을 했습니다. 뭐 이런 프로세스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어드민의 화면을 이게 정리를 했어요. 어드민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프론트에 어떤 목표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목표들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그런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구현된 어드민을 보여드릴게요. 나와라. 여기가 이제 어드민 쪽에 로그인 페이지고요. 자, 로그인. 뭐 대시보드는 보통 어드민에 있는데 이거 안 만들었어요. 제일 먼저 목표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저희가 아까 전에 여기 서비스, 여기에 여러 가지 목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목표를 하나하나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은 목표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뭐 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하기.
이렇게 등록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 목표가 등록이 됩니다. 이 목표는 여기에 보여지는 목표와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목표를 등록했을 때 이제 목표를 계속 등록하다 보니까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사 목표로 이제 나중에 서로 타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 칸을 만들었어요. 등산이라고 했더니 뭐 안 나오네. 운동. 운동 나온다. 운동하니까 이미 만들어진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이렇게 하면은 이 등산하기라는 목표와 요 운동하기 다이어트가 이제 연관된 목표로 등록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목표를 제가 등록했을 때 여기 하단에 이제 유사 목표라고 해가지고 밑에 리스팅이 쭉 뜨게 됩니다. 그거를 염두에서 만들었던 공간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이 페이지를 얼마나 조회했는지 좋아요했는지 볼 수가 있고 제가 목표를 공개 또는 비공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설명을 드렸는데 목표가 등록이 되면은 네이버 또는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등록할 수는 없기 때문에 API로 연결을 했어요. 컨텐츠 등록에 가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등록한 목표를 가지고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검색을 해갖고 가지고 와요. 삐삐삐삐. 그래서 제가 이제 컨텐츠를 하나씩 클릭을 해보고 등산과 관련된 좋은 정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이건 별로고. 또 뭐가 있나. 제목에서 딱히 이제 뭐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 키워드를 새로 입력할 수 있어요. 등산. 추가하면은 이제 이 등산이라는 키워드로 또 여기가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0군데 코스 등산 후기 이거 쭉 읽어보면은 읽어봤더니 뭐 쏘쏘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으면은 여기서 공개를 누르면은 하단에 들어가나? 공개가 왜 안 될까요? 공개.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공개 콘텐츠라고 해서 내려가게 돼요. 또 뭐 하나 볼까요?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지리산 종주를 하고 싶었는데 지리산 종주 추가를 하게 되면은 들어가라. 이제 지리산 종주와 관련된 목표 그 컨텐츠들이 쭉 보입니다. 뭐 하나 또 마음에 드는 거 클릭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이렇게 이건 컨텐츠가 별로네요. 내리고 뭐 사진도 좋고 텍스트도 좋으면 좋은데 눌러볼게요. 쭉 봤더니 뭐 굳이 뭐 컨텐츠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일단 예시니까 등록을 해볼게요. 공개 이렇게 하고 또 뭐 아무거나 공개 이렇게 해서 제가 3개를 등록을 했어요. 4개나 등록했네. 하나 치우자. 그리고 이제 공개된 거는 제가 이제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또 반복적으로 클릭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컬러도 이제 바꿔주고 공개 완료라는 텍스트도 넣어줬습니다. 이제 목표 페이지 들어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하기 밑에 컨텐츠가 3개가 등록되어 있어요. 근데 얘 중에도 이제 얘가 더 컨텐츠가 더 좋을 수가 있잖아요.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메뉴로 올라가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인스타그램도 컨텐츠 등록 버튼 클릭해서 여긴 뭐 없네요. 등산. 헛! 에러가 났다. 관리를 너무 안 했더니 지금 에러가 났는데 저희가 에러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건 개발자 통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스타그램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등록을 해갖고 오고요. 유튜브도 API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는 컨텐츠가 있으면은 공개하기 또 키워드를 뭐 추가하거나 기존에 제가 등록한 거 클릭해가지고 등산 관련된 거 뭐 이렇게 공개 이렇게 공개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공개된 콘텐츠가 여기 쭉 있죠. 그래서 목표로 다시 넘어가서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우선순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안 돼서 좀 아쉽네요. 어쨌든 API로 다 연결을 해서 지금처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관리라고 해서 아까 전에 어디 갔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컨텐츠도 수동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 보여지는 컨텐츠들. 그래서 컨텐츠 등록 버튼 클릭하면은 해당 컨텐츠의 URL을 입력하면은 이미지를 자동으로 가지고 오게 해놨어요. 출처를 입력하고 제목을 입력하고 공개 비공개를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등록한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조회수도 나오고 언제 등록했는지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연리는 저희 페이스북 계정을 연동을 했는데 어떤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어떤 성별이 가입했는지 언제 로그인했는지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는 저희가 여기 랭킹에서 이제 이 필터 같은 거 할 때 이 연령대와 성별, 그리고 성별을 알아야지 필터를 걸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이런 정보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어드민에 이런 것까지 넣었습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목표 관리, 컨텐츠 관리, 사용자 관리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개발자분이 이거 만드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한 5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어드민을 설계하고 이제 개발자분한테 이거 개발해 주세요 하고 던진 다음에 8일차 5일 맞네요. 5일이 지난 다음에 개발자분이 개발이 다 됐다고 한번 검수해 보라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그동안 뭐 연락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수를 하려면은 어쨌든 간에 검수한 내용들을 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서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제가 이제 검수를 했어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검정게 표시된 거는 제가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올려놨다가 완료된 것들이고 이제 하얀 것들이 완료가 안 됐던 것들인데 예를 들면은 여기 페이스북 댓글 같은 기능이 뭐 페이스북에 연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은 입력이 가능한데 글 등록이 안 된다. 비로그인 유저가 글을 등록할 때 페이스북을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식의 멘트를 적었습니다.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은 이제 여기 프론트구나. 어두면 다 여기 있구나. 어쨌든 간에 제가 하는 방식은 여기에 어떤 그 영역에 어떤 UI에 어떤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적어 놓고 이제 개발자분이 여기다 처리가 되면 텍스트를 적어주세요. 잘됨, 수정 완료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확인하고 이렇게 종료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드민을 만들었어요. 쭉쭉쭉 있네요. 어드민 검수를 다 하고 한 10일차, 11일차 정도에 어드민 개발이 다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프론트를 만들기 전에 저희 컨텐츠를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뭐 어드민하고 프론트하고 둘 다 만들었는데 컨텐츠가 없다라면은 여기에 이제 사이트 여기를 딱 오픈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6년도 12월 뭐 3일, 4일 뭐 이때 시작한 것 같은데 12월 한 25일 정도에 서비스를 오픈했거든요, 대략. 그랬을 때 만약 오픈하는 시점에 목표가 없다라고 하면은 아무도 이용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컨텐츠를 등록을 하는데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목표를 하나 등록을 하고 그리고 네이버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컨텐츠를 등록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등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뭐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정리했던 방식은 그 목표를 이제 어떤 걸 등록해야 될지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버킷리스트 관련된 책을 한 3권 정도를 찾아봤어요. 거기에 올라와 있는 책들의 목표들을 쭉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버킷리스트를 다 이제 모았습니다. 모으고 모아서 여기 보시면은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제가 이제 겹치지 않는 이렇게 리스트를 쭉 만들었어요. 쭉쭉쭉쭉쭉쭉. 그래서 처음에다 정리하고 보니까 몇 개냐? 대충 한 283개 이 정도가 제가 이제 겹치지 않고 정리된 버킷리스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등록을 해야 되는데 혼자 등록하기엔 무리가 있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아내가 임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삭이었던 아내한테 여기 이제 서비스 만들면 우리가 애드센스 붙일 건데 광고 수익 줄 테니까 등록 좀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컨텐츠 등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만삭일 때 굉장히 열심히 등록을 했어요. 돈을 좀 많이 벌릴 줄 알고. 하지만 많이 벌리진 않았습니다. 수익은 이따가 한 번 더 공개할게요. 일단 UI 디자인. 저는 이제 기획자예요. 그래서 이제 뭐 기획서는 많이 만들어 봤는데 디자인을 할 일은 없었어요. 뭐 포토샵을 간단히 쓸 줄 알았지만 그렇다고 디자인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스케치라는 툴이 나와가지고 이걸로 디자인을 시도를 해봤어요. 어쨌든 간에 한 분은 개발자고 저는 기획자인데 제가 디자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스케치란 툴로 디자인을 한 건데, 스케치. 이 툴을 처음 써봤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게 나왔죠. 뭐 이렇게 화면들을 다 일일이 하나씩 그렸어요. 쭉쭉쭉쭉쭉 이렇게 각각의 화면들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기획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보통 파워포인트도 오래 썼고 액슈얼한 툴을 많이 썼어요. 근데 스케치란 툴이 확실히 좀 어렵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제 기획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파워포인트를 오랫동안 써오신 분들은 스케치로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디자인 감각에 따라서 디자인 퀄리티는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 정도, 제가 만든 요 정도 디자인은 그냥 기획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스케치로 디자인한 걸로 사이트 런칭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만들고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점 기획자와 디자이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반대로 이제 디자이너 분들도 요즘에는 기획력이 있으셔가지고 웬간한 기획자보다 기획을 더 잘하시는 디자이너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이제 미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기획과 디자인을 병행해서 좀 공부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UI 디자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이 끝났으면은 그 개발자 또는 퍼블리셔한테 이 스타일 가이드를 전달을 해야지 저희가 퍼블리싱을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웹사이트다 보니까. 근데 이제 스케치와 연동되는 플러그인 중에 제플린이라고 있는데 제플린이 이제 기가 막혀요. 여기 보면은 스타일 가이드를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아까 스케치로 제가 디자인한 거를 스케치 다시 한번 가볼까요? 스케치에서 이 플러그인이라고 있는데 이 제플린이라는 걸 깔아가지고 익스포트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제플린이라는 사이트에 이런 페이지들이 열려요. 여기 이제 들어가 보면은 제가 디자인한 페이지가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이 요소를 클릭하면은 각각의 스타일이 나옵니다. 얘의 뭐 사이즈는 어떤지, 가로가 175고 세로가 32 픽셀이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위드와 하이트, 그리고 뭐 별게 없네. 좀 볼까요? 이 각각에 대한 요소가 다 나와요. 박스 크기는 어떻고, 요 요소는 좀 더 디테일에 나올 텐데, 이렇게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 픽셀 사이즈와 뭐 컬러, 그리고 뭐 폰트 웨이트, 폰트 스타일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여기도 클릭해 보면은 각각의 이제 픽셀과 컬러 값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스타일 가이드를 만들지 않고 이 링크를 개발자분한테 전달을 해드렸더니 개발자분이 또 알아서 툭딱툭딱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UI 스타일 가이드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다 하고 났더니 그때는 이제 저희가 처음 드릴 때는 이렇게만 해서 드렸어요. 근데 뭔가 타이틀 영역이 뭔가 좀 심심한 거예요. 너무 기본 폰트만 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꾸미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폰트를 이제 어떤 거 쓸까 해봤는데 그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 무료 폰트 관련해 가지고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웬간한 폰트를 다 깔아봤어요. 뭐 스포카란 폰트도 깔아보고 뭐 맑은 고딕, 나눔 고딕 또 뭐였더라 되게 많이 깔아봤는데 요거는 티몬 몬소리체라는 폰트인데 요걸 넣어봤더니 그냥 폰트만으로 좀 깔끔해 보여가지고 로고에 들어가는 폰트는 티몬 몬소리체로 적용을 했고요. 여기 앞에 보면 애드벌런이 있는데 뭔가 심볼 같은 게 있으면 활용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심볼을 뭘로 할까 하다가 생각을 해봤더니 옛날에 그 업이라는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는 그 풍선이 왠지 새해 계획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풍선을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이제 아이콘을 공유하는 사이트 중에 더 눈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여기다 벌런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런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서 얘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딱 선택해 가지고 다운로드 받고 그 스케치 파일에서 불러온 다음에 요거를 일일이 하나 새로 그렸어요. 따가지고 이렇게 되면 뭐 저작권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약간만 변형을 해 가지고 제가 이 로고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 상단에 있는 로고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어드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드민의 컨텐츠를 등록을 하고 UI를 디자인하고 로고까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한 18일 정도 걸렸네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 이제 런칭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자분께서는 이제 프론트 개발을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디자인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또 추가로 넣었던 게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좀 부착을 해가지고 유저 트래픽을 좀 확인하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구글 애드센스를 붙여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로 두 가지를 삽입을 했어요. 한 25일차 정도 되니까 사이트가 다 완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7일차에 프로젝트 시작한 지 27일차에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이제 그 페이지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여기 이제 사이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저희는 어쨌든 목표가 세외 계획을 공유하는 거였고 그리고 광고를 붙여서 광고 수익을 조금이라도 먹는 거였어요. PC에서는 뭐 모바일 웹 화면을 이렇게 뿅 띄워놨어요. 요건 또 어디서 영감을 얻었냐면은 제가 예전에 굿닥이란 사이트를 PC에서 검색해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앱 화면을 PC에 띄워놔가지고 굳이 PC 웹이 아니어도 그냥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서비스하는데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좀 차용해 가지고 저희도 그냥 모바일 웹 화면을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띄워놨어요. 그리고 우측에다 크게 광고를 걸어놨습니다. 이제 여기 로고 잘 들어가 있고 여기 랭킹 보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좋아요한 요 수에 따라서 랭킹이 카운트가 돼요. 쭉 올라갑니다. 영어 공부가 여전히 제일 많고요. 운동하기, 다이어트, 저축하기, 연애하기 뭐 사람들의 목표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필터 기능 필터 클릭하면은 30대 여성이 좋아하는 목표 짜자잔 자, 신용카드 사용 줄이기 취업이직, 피부관리, 방탈출, 뭐 염색하기 뭐 얼추 랭킹이 맞는 것 같아요. 뭐 눈썹 문신도 있네요. 근데 이제 목표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목표를 버킷리스트에 담았는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신용카드 줄이는 거 관련된 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카드값 줄이는 팁도 네이버에서 검색한 컨텐츠가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아웃링크 때이기 때문에 저작권 이슈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페이지에서 띄우는 게 아니라 해당 페이지로 던지는 거니까. 아, 인스타그램이 또 깨지네요. 돌아가서 다이어트 한번 볼까요? 오, 왜 다이어트가 없지? 피부 관리밖에 한번 볼게요. 아, 인스타그램이 다 깨지네요. 취업 이직하기 이렇게 쭉쭉쭉 있고 이제 유사한 버킷리스트가 이게 뜨게 됩니다.
취업 이직하기하고 유사한 목표로 제가 알바하기랑 인턴십을 걸어놨어요. 또 알바하기 가면은 알바하기를 버킷리스트 한 사람들, 그리고 블로그 콘텐츠와 인스타그램, 유튜브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 사람을 클릭하면은 이 사람이 기본적인 프로필과 이 사람이 좋아요한 목표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볼거리에 가게 되면은 제가 이제 올려놓았던 그냥 목표와 관련된 컨텐츠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신년 계획 세우기, 서울의 일출 명소, 말하기를 잘하는 법, 뭐 독서 방법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제 마이버킷에 가면은 이제 저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필과 제가 좋아요한 목표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저만의 목표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그리고 이거를 공유하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게시되는 건데, 제가 미리 디자인한 요 썸네일이 들어가요. 밑에 이제 배경 이미지가 들어가고 누구님의 버킷리스트 1, 2, 3, 4, 5 해서 코멘트를 남겨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뿅 나가기. 그래서 사이트가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제 모바일에서 볼 때는 대략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리고 클릭하게 되면은 광고가 이제 우측이 아니라 여기 하단에 이 영역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이트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광고 수익이 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오늘 좀 조회를 해봤거든요. 근데 많지가 않아요. 일단은 이 기간은 2016년도 12월부터 2018년도 현재까지 봤는데 총 수입이 37만 5천 원이에요. 네, 위에는 이제 YS랩이라는 건 제 블로그예요. 블로그 광고 수익이 대부분이고, 이제 뭐 여기 2017 띵지, 미시허브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트를 통해서 벌은 수익은 요거 이제 3개인데 3개, 4개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제 서비스가 트래픽이 아주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또 수익도 이렇게 크지 않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저처럼 재미삼아 만들어 보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생각을 했던 거는, 일단은 이제 이런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클릭하면은 다이어트 관련된 광고가 나오는 게 원래 정상이었어요. 뭐 지금은 정상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나올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다른 광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클릭률이 조금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이 각각의 목표별로 이제 뭐 영어 학원, 다이어트 학원, 다이어트 학원? 이상하다. 뭐 헬스장이나 뭐 요가, 뭐 이런 데서 이제 광고 게시 요청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잘 됐을 때는. 하지만 트래픽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도 이 서비스가 트래픽이 뭐 아주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구글에서 버킷리스트라고 검색하면은 거의 한 4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저희 컨텐츠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여기 요 아래에 있거든요.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원래 도메인명이 2017띵즈닷컴이고 2017 버킷리스트였어요. 근데 뭐 보니까 2018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 말에 이 서비스는 굳이 버릴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2018 버킷리스트라고 여기 타이틀은 바꿨는데, 도메인을 2017띵즈닷컴을 유지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뭐 개발자들 좋아하시는 깃허브라는 그 프로그램? 깃허브라는 툴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이런 목표들이 모였다라는 이런 의미로 위시허브라고 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이제 위시허브.me라고 도메인 주소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구글에 이제 SEO 됐던 게, 검색 엔진 최적화 됐던 게 다 초기화가 돼가지고 이게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여기에 조금 올라왔네요. 그래도 첫 페이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2018 버킷리스트.
그리고 또 검색해보면 여긴 안 나오네? 저게 땡이네요.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계신다면은 도메인을 바꾸실 때 이렇게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가 초기화가 되는 것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사이트를 보게 된다면은 여기 있는 광고 배너 한 번씩 클릭을 해주시면은 제 아내한테 조금씩 기부가 될 것 같습니다. 보자. 자, 여기까지 해서 기획자 한 명, 개발자 한 명, 총 둘이서 그 사이트를 만들었던 그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드렸고요. 뭐 이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서비스 기획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